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무역 용어 계속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클레임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겠다는 거죠. 한 6가지 방법 정도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방법 정도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청구권의 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화해. 세 번째는 알선. 네 번째는 조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증제. 여섯 번째는 재판, 소송.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청구권의 포기다라는 거는 뭐 자리 없이 그냥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 얘기니까 이거는 클레임을 제기한 측에서 클레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야, 나 이런 손해 봤는데 오케이, 이번엔 넘어갈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쵸? 클레임을 당한 측에서는 잘 지나갔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화해다라는 거는 영어로는요. amicable settlement. 여러분 amicable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부드러운 아니면 뭐 이렇게 어쨌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거. 그거 이제 amicable. 그래서 amicable settlement 그러면 화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그 학자분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화해를 negotiation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negotiation. negoti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써요. 무역에서 그죠? 신용장 매입도 negotiation, 협상도 negotiation. 아마 그런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 화해도 negotiation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화해.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바로 요거예요. 알선. 알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는 conciliation. conciliation. 근데 어떤 또 다른 분들은 이거를 영어로 intermediation 그렇게도 얘기해요. intermediation. intermediation. 그러니까 둘 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뭐, 그쵸? conciliation 혹은 intermediation. 자, 이 알선이라는 거는 이제 당사자 간에 그 해결이 안 날 때, 그때 제3자한테 부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대개는 실무에서는 이 3자적 기관이 누구냐면 상사중재원이에요. 대개 모든 나라가 상사중재원이라는 민간 기구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있어요.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라고 있거든요. 이게 저기 삼성도에 가면 무역센터 건물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있어요. 거기에 예, 그 안에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그 근처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임의기관이라는 거예요. 임의단체. 정부단체는 아니에요. 법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그 상사중재원이라는 기관에서 이러한 알선이나 조정이나 중재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혹은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그러니까 일방이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예. 사건에 개입한다는 건 뭐예요? 당사자한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알선인이 가면서 의견을 조정해 주는 거죠. 야,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이런 것 같다. 이건 이런 것 같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집에서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아빠가 그러잖아요. 그죠? 가운데서 이제 딱 알선을 하잖아요. 야, 아빠가 들어보니까 언니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동생 네가 좀 양보해라. 근데 언니 너도 보니까 네 주장만 하면 되겠냐? 어? 너 동생한테 그러니까 네가 동생이 양보해주면 초코파이 하나 줘.
뭐 이런 식으로 간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 간의 비밀이 보장이 되고 이건 재판처럼 공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공개예요. 저도 저기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인 조정인 됐었나? 알선인 조정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건인가 두 건인가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고 해결에 위원으로. 그래서 보면 이게 조그만 방에 이렇게 불러요 당사자들. 처음에 서면으로 이제 얘기를 서면으로 양 당사자 주장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기일을 잡아가지고 당사자를 불러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의견은 이제 가운데서 이제 그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비밀이 보장된다. 그 다음에 거래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땐 알선 정도 하게 되면 당사자끼리 그렇게 와가지고 싸우거나 막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악수하고 앉아가지고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알선인들의 의견들을 이제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해결할 생각이 있으니까 둘 다 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요.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냐면 양쪽 다 그 알선인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의견 청취니까. 강제력은 없으나 그러나 이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알선 수행 기관의 역량에 따라 실제는 그 알선인이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그 알선의 역할에 따라 그거 다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하느냐 저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가 확 부흥해가지고 막 신도수가 막 그냥 성도수가 막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평생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실효성이나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 우리나라 상사중재원에 의뢰된 건 중 90% 이상이 알선 단계에서 처리된다. 상당히 높네. 저도 놀랬네요. 90%까지? 야,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의뢰된 건이다 그랬는데 이건 꼭 그 무역건만이 아니고요. 국내 건들도 많아요. 국내 기업체끼리 거래하다가 국내 기업체끼리 알선. 사실은 그게 더 많죠. 훨씬 많죠. 우리나라 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이제 알선이고요. 어쨌든 알선은 강제력이 없어요. 그냥 나 싫어 하고 한쪽이 얘기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은 이제 알선보다 약간 좀 세요. 센데 이것도 뭐 강제력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조정은 미디에이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조정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거. 그러니까 일방이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청했는데 다른 한쪽이 이건 재판하고 달라가지고 다른 한쪽이 나 싫어 나 조정 안 할래 그럼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하여 대개는 여기 말로만 보면 당사자끼리 뭐 진짜 막 선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되게 이러이러한 조정인이 선임이 됩니다. 괜찮죠? 라고 양쪽에 통보를 하면 양쪽이 되게 잘 모르니까 괜찮다고 그러지 안 된다 그러겠어요. 그죠? 대개는 선임이 된다. 중재원 측에서 정한다. 저도 해본 것 같아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알선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알선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계속 의견을 조정을 해줘요. 근데 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요.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안을 내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이번에 네가 얘한테 10만 불 물어줘. 이렇게 조정안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알선하고. 알선은, 알선안 이런 게 없죠. 없고, 그냥,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 주는 거죠. 근데 조정은 조정안을 딱 제시한다는 거죠. 제시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강제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재 규칙상 우리나라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거 알선이나 조정하는 방법이 나라에 따라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때, 우리나라 상수와 중재원에서 할 때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상수와 중재원의 알선이나 조정에 관한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 중재 신청 후 양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조정안이 성립이 되면 조정 결정은 중재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중재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행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행 안 하면요, 그때 또 법적으로 이 조정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강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패하면 조정 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재로 넘어간다. 절차가 진행된다. 라는 거죠. 예. 그러나 약정에 의해서 조정기간을 60일 정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정리해 드릴게요.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크게는 6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의 포기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당사자 간의 화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선, 네 번째가 조정, 다섯 번째가 중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재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쵸? 근데 그 중에 알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개의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그 알선인이, 당사자끼리 서로 간의 그 분쟁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협상을 할 때 그때 조율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제성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조정이라는 건 알선과 달리 조율하는 역할만 할 뿐만이 아니고 뭐도 한다? 예. 조정안을 내버려요. 네가 쟤한테 얼마 물어줘. 손해배상해줘. 라고. 근데 이것도 예. 한쪽에서 거부하면 이거는 예. 거부하면 그것도 효력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정 결정은 중재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쵸?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정안에 합의해야만 분쟁이 해결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정안이 중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